지역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사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러니까 네. 버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그렇네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상급 특식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그렇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얘기를 한번 있습니다. 하시죠. 그냥 저하고. 왜 회피하세요? 네.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로 나타난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고요. MBC 경남 신동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여론조사 통해서 경남도민들의 표심, 민심을 읽어온 곳이 벌써 4차 조사까지 왔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럼요. 우리 권 실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건조한 숫자 안에 눈물도 있고 웃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걸 그 집어내고. 약간 어록같이 느껴지는. 저는 항상 숫자를 많이 접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지도 조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눈물과 어떤 다른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방송사이기도 하고. 네네. 저희는 뭐 눈물과 웃음보다는 뭐 땀이 배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땀이 땀이라는 배었다. 표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사실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러니까 네. 저희 제작진도 네. 제대로 방송하기 위한 땀을 흘린다는 거. 아, 그 맞습니다. 땀이었군요. 예. 진땀을 예, 흘리는 그 진땀이었고. 땀 눈물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자,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저희가 이번 주에 또 역시 첫 번째 질문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영향으로 지난 조사 때 예. 73.5% 긍정평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나왔었죠. 지난해. 상당히 나왔었는데 네. 아마도 조정을 거칠 것이다. 네. 뭐 버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을 해주셨는데 조정을 거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소개해드리면 긍정평가 지지율이죠. 68%가 나왔고요. 예. 부정평가가 25.4%입니다. 각각 5.5%포인트 떨어지고 4.7%포인트 올랐는데 네. 지지율이 급등하거나 네. 그리고 급락하거나 하면은 그 이후에 자연적인 어떤 조정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전문적으로 회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냥 언론에서는 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 드루킹 때문에 정말 핫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루가 1년 같았습니다. 좋은 기사가 있으면 주변에 보내주고 알려달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두 전직 대통령께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경남까지 무너지면은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과의 독주입니다.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의 경남은 평양보다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게 낡은 정치 아니냐라는 이미 뭐 경남도지사도 2번 하셨으니까 홍준표 대표에게 자유한국당 맡기지 마시고 본인이 자유한국당을 맡으시는 게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이게요, 이 관훈 토론에서 이렇게 지방선거 후보를 부른 게 처음이래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관훈 토론 주최한 곳이 관훈 클럽인데요. 그러니까 젊은 기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뭐 어울렸던 곳이 관운동, 거기에서 이제 관훈 클럽 이름을 따왔는데 네. 실제 지금 프레스센터 위치도 종로구 관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방선거에 나온 도지사 후보를 초청해서 토론을 한 거는 이번이 정말 처음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가장 핫한 곳이 지금 경남 도지사 선거거든요. 네, 네. 관훈 토론회로 가장 핫하다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되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방 권력을 교체하느냐 아니면 보수가 여기를 지켜내느냐. 그래서 뭐 낙동강 벨트의 네. 싸움이라고 하는데 네, 네. 희망사항으로 얘기하자면 그 경남도지사가 이렇게 관심받고 있는 것과 더불어 소수 의견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또 계기가 거기에 있다. 네. 두 분 후보께 감사. 이게 사실 지상파에서 중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토론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선거 전략의 측면에서 이제 김경수 후보를 보면 김태호 후보를 항상 홍준표 후보와 연관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네.
후보님께서는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우선 홍준표 대표께서 재직 시절에 무상급식을 폐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가 홍준표 도정을 평가하는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는 빨갱이들이 많다. 두들겨 패주고 싶다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부적절했다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 좀 예. 그런 쪽의 말씀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 안타깝게도 김태호 후보께서 창원의 종북 좌파들이 곳곳에서 득실거리고 우리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세심하게 체크를 하셨네요. 또 선거를 하다 보면 좀 지나친 말도 있지만 이런 말에 스스로 찔린다면 그게 종북 좌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반면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언더독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균형론 그리고 견제론 이것은 언더독이 취하는 가장 주로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실 언더독 그 전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업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 좀 정서적인 부분들을 해서 좀 자극을 해서 네. 좀 표를 끌어모으는 전략인데요. 야권에서 주로 네. 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도민 적폐론이라고 제가 내려오면서 예. 이름을 붙였는데 과거 30년의 잘못을 적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우리 지금까지 도민들이 우리들을 선택해 왔습니다. 우리 도민들을 오히려 저는 그 정신을 폄하시키는 건 아닌지. 지금까지 적폐 부분들을 사실상 경남 도민들도 적폐이다라고 네. 연관을 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보수적인 경남도민 또 중도까지 합쳐가지고 또 불만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보였거든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 토론의 분위기도 정리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네. 패널 4명이 질문을 하고 사회자가 중심 잡고 보통 서로 잘못도 인정하고 뭐 네.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네. 당시에 그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했고요. 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도 당시 도지사 시절의 잘못, 총리 시절의 그런 공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인정했어요. 자기는 그 당시에 수준이 그랬다. 지금 생각해도 다 제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당시 김태호 수준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의 수준이었고요. 솔직하게 그 당시에 제가 총리의 지명에 대해서 후보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데 돌아보면은 공부도 안 되고 제대로 내공도 쌓이지 않는 사람이 받았다. 그때 오히려 총리가 인준됐으면은 국민을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이런 솔직히 반성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권 후보 반열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대선 문제는 저는 제가 질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 경남이 그런 대선을 얘기하고 할 만큼 그렇게 한가롭지가 않습니다. 김태호 후보로서도 여기에 대권 주자라는 호칭이 더해질 것이라는 데에는 너무 나가신 이야기 같습니다. 자, 토론회 때 나온 발언 보면 두 후보 모두 무상급식을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김태호 후보는 사실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역풍을 좀 맞기도 했죠. 이제 무상급식은 이념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 과거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파퓰리즘이라고 제가 한때 강하게 비판한 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고민할 생각이 이제 바뀌었다는 건요. 김태호 후보가 무상급식 공약을 꺼내자마자 그 경남도에 있는 여영국 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당론 변경이지. 이게 무상급식을 없앨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냐. 네.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거기다가 이거 홍준표 대표랑 같은 생각인 거냐. 네. 이게 김태호 후보만의 독단적인 생각인 거냐. 당론이 바뀌었냐. 네네네. 그렇죠. 이렇게까지 질문했고요. 또 일단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하기 현재 급식 분담, 교육청과 급식 분담률에 대해서 경남도가 지금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해요. 네. 앞으로 이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안들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고로 바른미래당 김유근 후보도 이번 무상급식에 찬성하고 세 있습니다. 후보 모두 찬성이다. 예. 셋 다 찬성이네. 뭐 굉장히 독해네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상급식 논란이 가장 뜨거웠던 그렇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뭐 좀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저희가 그래서 경남도민들은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논란도 많았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남 우리 주민들께서 보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결과 말씀드리면 찬성이 69.4%가 나왔습니다. 네. 70%에 근접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60%만 넘으면 대다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70%에 근접을 했고요. 반대는 2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 그러니까 서부 경남이나 남부 해안 쪽, 그리고 60대 이상 포함해서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이 대다수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은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 민주당이 찬성이 민주당 지지층이 83.2%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네. 한국당 같은 경우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아요. 51.7%가 반대고요. 찬성은 43.0%. 저는 훨씬 더 찬성이 적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예상보다 한국당 그거보다는- 지지층에서도 무려 한 43.0%가 찬성을 해서 네, 네. 좀 이렇게 여야 간에 좀 갈리는 부분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은 대다수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토론회에서 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 관련된 질문인데 이거는 김태우 후보가 던졌죠?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고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북에 햇볕을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기업들에게 햇볕을 좀 쬐야 된다.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기업 위주 정책을 꾸준히 해왔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경제적 상황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만들어냈던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문제는 윗목이 따뜻해지고 아랫목까지 따뜻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3차 조사 때도 저희가 대통령의 1년 평가, 잘한 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뭐 다 아시겠지만 가장 잘한 정책은 남북 및 국제 외교안보 정책 네. 54.7% 압도적으로 일을 했지만 잘못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3.8%가 잘못한 정책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선의의 경제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1년이 지났지만 희망 공무만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가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오히려 실질 임금이 낮아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거든요.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는데 도대체 그동안 한 게 뭐냐? 네. 상황판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좀 무색한 거 아니냐? 말의 성찬이 아니라 도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지금 뒤로 이렇게 뺐잖아요. 이게 네, 제일 네. 궁금하실 텐데 이쯤에서는 얘기하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그 네. 관훈 토론 있었던 5월 8일부터 맞습니다. 9일까지 네. 있었던 조사고요.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54.1%가 나왔습니다. 4.2%포인트 하락했고요. 네. 반면 김태호 후보는 33.2%가 나왔습니다. 4.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김유건 후보는 2.8%, 기타 후보는 1.4%, 부동층은 8.5%인데요. 아까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정당 지지율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큰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 자연적인 조정 과정을 과정이다. 거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4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보면 지역 사안보다는 아무래도 이 중앙에 정치 요인이 좀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큰 이슈죠. 북미 정상회담. 네. 날짜랑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뭐 판문점이냐 평양이 되느냐 네. 또 시기는 언제느냐 네. 그랬는데 정해졌죠. 6월
22일이고요. 하루 전입니다. 투표 하루 전. 그렇습니다. 그럼 뭐 싱가포르로 장소됐는데 네. 이 6월 12일이라는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네. 과연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어떤 행동의 스타일 자체가 예측하기 불가? 좀 힘든 예.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것은 그 주요 의제에 대한 큰 틀거리에 대한 합의를 미리 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일 하루 동안에 머리 맞대고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 여당의 후보, 여기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보가 큰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큰 시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많은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돌발 변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트럼프나 김정은이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들 자체가 어디로 튈 줄 모르기 때문에 예. 내기를 한번 할까요? 양쪽에 뭐 양면을 다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내기를 하고 한번 있습니다. 하시죠. 그냥 저하고. 왜 회피하세요? 네. 회피하시는 한번 듯한. 그걸로 회식하시죠. 그럴까요? 자, 멀리 싱가포르에서 열릴 이 북미 정상회담이 과연 우리 권 실장님의 의견대로 갈지 내기를 하자. 아니면 신 기자님의 의견이 맞을지 경남도 지방선거에 어떤 정말 영향을 주게 될지 다음 주 여론조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